두 번째 키노트 연사님, VAR의 안희창 CEO님의 엑셀의 시대 과연 도래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엑스리얼 팀이랑도 몇 번 만났었고요. 오늘 사실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게 무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무겁지 않게 쉽게 쉽게 들으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봤고, 저는 뭐 사실 디자이너 또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 콘텐츠들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콘텐츠 방향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뒤쪽에 Q&A 시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아마 중간중간에 가볍게 여쭤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이크 소리 크기는 이 정도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바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조금 도발적이죠. 이거 과연 엑셀 시대는 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도 저는 너무 방향성에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주제를 왜 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이제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VAR은 XR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메타라든지 애플, 틱톡 이렇게 AR 콘텐츠, VR 콘텐츠, MR 콘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IT 그룹들과 좀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기획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VAR에서 콘텐츠 기획 쪽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메타 에이펙 심포지엄 같은 쪽에 가서 패널 토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도 이번에 주제가 뭐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도움이 되실 것 같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일 처음 이 타이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결돼 있고 정말 한계 없는 XR이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게 떠올랐어요. 과연 연결되고 한계없는 XR 환경을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다. 사람이 많아야 된다. 여기 사실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지만 요 근처가 되게 콘텐츠 메카인 건 아시죠? 케이블 TV 방송국도 있고 일반 방송국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 팀들이 있는데 하물며 이 동네에서 지나가는 분 100분 모셔놓고 XR에 대해서 아시나요? HMD 디바이스 착용해 보셨냐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한 5명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과연 더 많은 사람들이 엑셀 환경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엑셀의 규모도 더 커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엑셀 시대는 올까요? 온다. 나는 엑스리얼 소속돼 있지만 안 온다. 안 온다는 없으시겠죠? 그러면 지금 손 드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엑스알 시대는 뭐예요? 손 들으셨던 분, 웃고 계시는 분. 본인 생각하시는 엑스알 시대는 뭔가요? 또 다른 분, 저기에 동의 못 하시는 분 있어요? 네. 셔츠 입으신 분, 파란 셔츠 입으신 분.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제가 듣기엔 두 분이 같은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는 해요. 네.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되게 비중이 넓고, 그리고,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XR 기기가, 새로운 우리가 가치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점이 왔을 때 이제 XR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영화 아시나요? 제가 이걸 예시로 넣으면서도 이거 과연 오늘 들으시는 분들의 타겟에 맞는 영상일까 싶긴 했는데,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영화?
처음 보시는 분 있어요? 네. 사실 한 5년 정도까지 XR 콘텐츠 하면 이 영상을 제일 많이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저는.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탐 크루즈 형님이 이게 한 30년 전일 거예요. 네, 30년 전쯤에 이제 MR 기술,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혼합현실 기술을 사용한 그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요, HMD 디바이스 하나만 착용했을 때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프리가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세션 발표 같은 거 가면 이 두 개 영상을 보여드려요. 이게 이제 영화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때 항상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다른 개념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스마트폰이야 피처폰을 대체하면서 시대를 열었다라고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님의 그 명연설 있잖아요. 아이폰입니다. 라고 하는 그 연설로 스마트폰이야 이제 피처폰을 대체하면서 시대를 열었는데 과연 저는 HMD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과연 HMD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길거리를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휴대성의 관점에서 HMD 디바이스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제가 이 업을 삼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 회의가 있습니다. 이 가트너에서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기술이 촉발됩니다. 기술이 처음 나오고 최근에 이제 뭐 AI가 최근 기술은 아니지만 최근에 관심을 받던 기술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기술을 보면서 엄청난 기대감이 생겨나요. 대중들의 엄청난 기대감이 생겨나고 그 기대를 기술이 직접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깊은 계곡이 생겨납니다. 실망의 계곡이 생겨나고요. 그 실망의 계곡을 벗어나면서 점점 더,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는 시기가 오고, 결국에야 이제 이 생산성이 잘 받쳐주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이게 이제 가트너에서 제시하는 하이프 사이클 모델인데, XR 기술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장님, XR 기술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정답은 없어요. 실망이 커진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XR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사실 XR 기술은 이 하이프 사이클에서 벗어났어요. 원래 이 가트넛에서 매번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올해 어디쯤 왔는지, 향후 5년, 10년 안에 어디쯤 갈지를 예측해서 공유를 해줍니다. 근데 XR 기술은 그것조차 벗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 AR 기술이 처음에 왜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AR 기술이, 군대 갔다 오신 분? 질문 자꾸 해서 죄송해요. 스타일이 원래 이래요. 군대 가면은 이 총 조준할 때요. 앞에 가늠쇠가 있고 가늠좌가 있잖아요. 그쵸? 이 두 개의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 초점이 안 맞는 문제를 최초에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보이는 위치에다가 무언가 갖다 놓으면 되겠다라가 사실 증강현실 기술의 첫 출발이라고들 해요. 그런 관점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60년대 그 세계대전 직후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XR 기술이.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기대가 있었고 실망감도 있었고 점점 이제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을 넘어서 사실 산업 XR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어요. 산업형 XR 기술들은 실제로 지금 상용화되어 있고 뭐 원격 서버 관리라든지 이 직전에 발표하신 분들처럼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으로 삼는 회사들이 이미 충분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실망감의 계곡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일부 동의를 하는 바예요. 왜 동의를 하냐면 XR 기술이 나오려고 하던 차에 메타버스 어택이 도래합니다. 메타버스 어택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나가서 HMD 디바이스 이제 착용해 보세요 하면 메타버스로 인식하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XR 기술을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이 문제는 왜 발생했냐면 코로나 때 모든 회사, 기업, 그리고 코로나 특수를 노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들이 메타버스 키워드를 엄청나게 셀링을 했습니다. 사실 마케팅 용어였죠. 어,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했잖아요. 메타버스 이거 마케팅 용어다. 웹3 마케팅 용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 마케팅 용어로 팔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그대로 있는데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이 실망의 계곡 깊이가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이후에 XR 기술이 지금 굉장히 정체된 기대감, 그 다음 실망감이 굉장히 이제 많아진 상태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이 메타버스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메타버스가 현실과의 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우울한 얘기를 하러 제가 토요일 저녁에 온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 시대가 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의 발전 방향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 그 여기 이과만 계신 거 아니죠? 문과도 계시죠. 그리고 요새는 그 국사가 좀 필수라고 저 때는 아니었거든요. 국사를 듣다 보면 뭐 암각화, 뭐 직지심체 요절, 전화가 생각보다 빨리 발명됐어요. 그리고 컬러 TV, 뭐 휴대전화, 그리고 이게 아이폰까지 나와 있는데 이 기술이 왜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뭐 이때는 뭐 삼성도 없었고 뭐 애플도 없었고 뭐 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전화기 발명하고 네. 뭐 할 말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아, 그쵸. 소통이 중요하죠. 아까 그 의사, 저기 뭐지? 원격 진료 보고 테스트하고 계셨던 분 어디 계시죠? 지금 뒤에 발표하셨던 분. 소통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인간의 기술은 계속해서 소통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어, 이 XR 기술이 장기적으로 인간의 소통을 극단으로 효율화시킨다는 것에는 전 사실 이견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XR 기술, XR 시장은 확실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적어둔 것처럼 결국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의 관점에서 XR 경험의 시대는 도래한다.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게 언제가 될지는 다른 문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당겨보려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한 배를 탄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가 이 다음 이슈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엑스리얼 활동 여기는 이제 우리끼리이지만 혹시 엑스리얼 활동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를 가족에게 설명해 보신 분, 뒤에 머리 염색하신 분,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제가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좋아요. 메타버스 빼고 얘기해 보실래요? 네. 네. 음, 음, 좋아요. 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궁금했어요. 친구한테 소개해 보신 분, 친구한테 나 이런 거. 네. 음. 좋아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랑 아주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엑스리얼 활동,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사실 바람직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 엑스리얼 활동을 차치해두고, 저부터도, 저는 이제 기업들을 되게 많이 상대합니다. 큰 기업들도 있고, 여기 옆에 있는 뭐 CJ, 뭐 이렇게 콘텐츠 기업들도 있고 되게 많이 상대를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XR이 뭡니까? 예요. 네. 지금 여기는 뭐 AR, VR, MR 하면 다 같이 우리 공감대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얘기가 되잖아요. 처음 가면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지워진 장표가 XR은 무엇인가? AR, VR, MR 이렇게 표시는 장표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근데 굳이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져왔는데 이 X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정말 어렵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져요. 우리끼리는 XR 기술 하면은 한 5초 안에 많은 것들이 해결될 부분들이 어딘가 가서 설명드리려면 한 뭐 5분, 10분 얘기해도 이해 못 하시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네.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과연 XR 기술만으로 우리가 이들에게 자신 있게 무언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있어요. XR 기술이, 여기도 아까 적어놨지만, 이게 도래할 겁니다는 확실하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는 확실한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뭘 잘못, 네. 그, 자신 있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큰 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XR 생태계 생장을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디바이스. 아까 발표하신 분들처럼 이제 홀로렌즈부터 시작해서 사실 처음은 구글 그 VR 보드 있잖아요. 1,500원짜리. 그것부터 시작해서 홀로렌즈, 그리고 메타 퀘스트 시리즈, 올해 2월에 애플 비전 프로까지 디바이스, 여기서 디바이스 만드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내가, 디바이스 만드세요? 그러면 이 부분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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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이스 만드시는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디바이스는 뭐 어떤 기업 또는 애플, 메타에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네트워크, 5G, 6G, 이런 어떤 통신 기술 개발하시는 분, 요것도 그러면 국내외 이 통신 회사에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플랫폼이랑 콘텐츠 쪽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네, 이런 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이 콘텐츠 쪽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콘텐츠 기획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콘텐츠 기획 쪽 일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어, 이 XR 콘텐츠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뒤에도 한번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꼭 XR이어야 돼요? 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스리얼 팀에서 저랑 같이 이제 커피챗 진행을 할 때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뭐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메타 해커톤 이런 데 이제 심사를 하러 가보면 항상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게 왜 XR이어야 되죠? XR이라서 좋은 거 말고 왜 XR이 꼭 필요한가요?를 여쭤보거든요. 어, 이 종종 보이는 이 제안서나 아니면은 해커톤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제 첫 앞단을 좀 들어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XR 기술의 적용으로 더 큰 사용자 효용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그렇게 이제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이 효용을 제공하시겠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정말요? 이거 진짜 그 의도하시는 효용이 정말 XR 기술로만 제공할 수 있는 건가요? 항상 여쭤봐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용 XR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카카오톡 서버 한번 불 나가지고, 그 통신 안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 서버 관리하는 이런 안전 요원이라고 하나요? 안전 대행사 쪽에서도 이 AR 기술을 원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산업 내에서는 정말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고 훈련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명확한 필요가 있고요. 명확한 수요가 있으니까. 여기선 사실 XR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XR 생태계가 확장되고 분명히 이 기술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이라도 우리 스스로 한번 냉정한 성찰이 필요해 보여요. 냉정하게 XR 기술이 필요한가? 우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 안에서 엑스리얼이라서 XR이 붙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이 가치에 냉정한 XR 기술이 필요한가를 가장 먼저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말 우리가 XR 기술이 필요로 한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계속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그 허들을 계속 넘고 있거든요. 네, 명확한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거 왜 해야 되죠? 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말인데, 우리 콘텐츠에 XR 기술 더해지면 더 재미있어 할걸요? 네. 이 경험, 이거 새로운 거니까 재밌어 할 거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미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효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되게 강력하고요. 근데 이 재미를 과연 XR 기술이라서 주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네, 어떤 재미를 더해주느냐. 제가 사실 그 평균 연령대를 잘 몰라서, 피처폰을 써보셨나요? 다들? 피처폰 쓰셨나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갈 때를 기억하시나요? 피처폰에서 제일 재미있게 하셨던 게임이 뭐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살아있었던 게임 뭐였죠? 네? 그거는 피처폰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네. 타이쿤. 또 뭐 있었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에서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게임이 초창기에 되게 핫했다고 생각을 해요. 앵그리버드랑 프루티 닌자. 죠. 아까 스토쿠 말씀하신 분이랑도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스토쿠가 얼마나 된 게임인가요? 네. 근데 피처폰으로도 하셨네요. 네. 종이로도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 핵심 재미는 변하지 않은 거네요. 음. 그냥 폼팩터만 바뀐 거네요. 음. 그쵸. 뭐 하나의 예시를 더 드리자면 저는 약간 올드해가지고 리듬스타라는 게임 아시나요? 아세요? 리듬스타? 부끄럽네요. 리듬스타 전에 모투잼이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시나요? 핵심 재미는 똑같잖아요. 다만 이 폼팩터 네. 폼팩터의 변화가 있었을 뿐인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앵그리버드랑 프루치 닌자가 왜 새롭게 이런 게 나왔을까요? 네, 맞아요. 이 폼팩터가 바뀌면서 유저 경험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스와이프 하고 줌인, 줌아웃, 그리고 드래그 이런 거 핀치 이거 피처폰에서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뭐 드래그 정도는 뭐 PC에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터처블 스크린이 나오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마우스 또는 이 자판 외에 새로운 걸 뭔가 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저는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 건물 무너뜨리는 게임이 쉽게는 젠가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너뜨리지 않는 게임이지만 이 파괴에서 오는 재미 그리고 이 타임어택에서 오는 재미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게임피케이션 요소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새로운 UX를 활용해서 이런 게임들을 낸 것처럼 저는 이 폼팩터의 변경에 따라서 UX가 바뀌고 UX가 달라지면 재미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XR 콘텐츠를 만들 때 재미도 이 XR 환경에서 정말 XR 환경이 줄 수 있는 재미를 줘야 그게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있는 재미를 그냥 VR로 옮겨오는 거는 저는 진정한 XR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재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본인들이 만들었던 콘텐츠를 비전 프로 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XR 환경에서 무언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야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해서 저는 그게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이건 좀 도발적이긴 한데 새총 쏘는 게 재밌나요? 새총 쏘는 건 재미없었는데 앵그리버드는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과일 자르는 게 재미는 없지만 어, 이 프루틴자라는 게임으로 타임어택으로 과일 자르는 게 재밌었던 거잖아요. 손가락으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재미는 변하지 않았다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것도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세이버. 이 비트세이버
사실 저는 입문용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 HMD 디바이스의 입문용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 남자분들이라면 칼싸움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본능이거든요. 이 참을 수 없는 본능을 이 XR 환경에서, XR만 줄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돈이 많으면 뭐 XR 환경 아니어도 괜찮은데, 이 돈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칼을 휘둘러서 무언가 쪼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건 저는 XR이기 때문에 제공 가능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아, 여기서 다시 아까 이제 돈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래서 XR 기술이 장기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으로 또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들에게 더 좋은 기술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조금 말씀도 길었고 이런저런 좀 의견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XR 환경 UX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발자야, 난 디자이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저는 기획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정말 모든 사람이 해주셔야 돼요. 나는 개발자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기획이 바뀌어야 되는 데를 정말 적극적으로 타진해 주셔야 되고요. 디자이너도 이러면은 UX가 이상해지는 데를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엑스리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이 XR 환경 콘텐츠를 정말 업으로 삼으실 때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저는 기획은 기획자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기획자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당신들은 뭘 하고 있냐라고 좀 물어보실 수도 있어서 안 물어보셨지만 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규모 있는 효용이 무엇일까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개별 콘텐츠를 제공해서 이제 개별 소비자들이 재밌는 것들을 즐기게 해드리는 거는 뭐 충분히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고 실제로 저희가 아니어도 많이들 하고 계신 부분이고 저희는 정말 기업 단위 또는 어떤 뭐 브랜드 단위에서 붙었을 때 이 XR 콘텐츠가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효용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를 지금 태핑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중 유입의 단계, Screen record in middle. 네. 이 텍스트가 좀 잘렸네요. 네. 대중 유입의 관점에서, 네. 대중 유입의 관점에서 총 두 가지 방향의 일단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게 이제 MR 환경에서 브랜드가 어떤 콘텐츠를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다들 많으셨을 You 거예요. can't screen record in the middle of this, and it makes sense because the game 소리는, is, you know, 소리 a film, 잠깐 무시할게요. essentially, 제가 더 크게 a 얘기할게요. 20-minute documentary. 그 MR 환경에서 So I 과연 had to be 브랜드 creative, 소비자들에게 and I used a 어떤 lot of 경험을 제공할 수 screenshots to 있는지에 just, you know, 대해서 try to 조금 to 고민을 get 하고 an example.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이 MR 환경의 소비예요. 만약에 애플 비전 프로에서 쇼핑을 한다면 이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만들어둔 영상이고요. 요걸 잠깐 멈춰두고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애플 비전 프로의 메인 슬로건을 기억하시나요? 애플 비전 프로의 메인 슬로건은 스페셜 컴퓨팅이었습니다. 애플이 옛날부터 그런 거 잘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광고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막 공부도 하고 색칠도 하고 뭐 영상도 보고 뭐 다 하는데 이제 마당에서 마지막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막 뭘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노트북으로 뭐 하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애가 노트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 관점으로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맥북을. 애플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페셜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것부터 애플 비전 프로는 이 기기는 휴대용 엔터테인먼트용 기기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메타퀘스트랑 선을 그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가 브랜드 향으로 정말 브랜디드 효용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저는 정말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애플 비전 프로 써보신 분들 계시죠? 애플 비전 프로는 배터리가 밖에 나와 있잖아요. 배터리 밖에 네네. 사실 말씀입니다. 네. 그 배터리가 밖에 나와 있다라는 건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써라. 너의 공간을 그냥 모두 컴퓨터처럼 바꿔라. 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PC를 놓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일만 하진 않잖아요. 뭐, 기사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하면 광고 뜨죠. 네. 그러면 과연 애플 비전 프로의 이 혼합현실 환경에서는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지?가 지금의 단계의 고민이에요.
실제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에 보여드릴 콘텐츠가 그 예시입니다. 이거 보신 분. 애플 비전 프로 착용하실 일 있으면 이거 꼭 보세요. 구찌 모르시는 분. 네. 구찌가 이제 그 구찌 프라다 쪽이 이 브랜디드 콘텐츠에서 되게 실험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실험적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 구찌에 새로 오신 디자이너예요. 구찌에 새로 오신 디자이너고 이분이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자신의 컬렉션으로 패션쇼를 하는 2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2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애플 비전 프로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그 패션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네. 혼합 편집 환경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관심 있으면 이 영상을 멈추고 튀어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실제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MR 커머스까지 연결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거든요. 구찌 예시를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는 그러면 다음 브랜드는 어떤 게 될까? 또는 이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MR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하고 연구하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좀 말랑말랑하게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R 기술 자체는 한 2, 3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개념도 있었고. 기술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나름의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쓰기 좋게 만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AI도 마찬가지고요. AI를 쓰기 좋게 만든 게 챗 GPT였잖아요. 네. 쓰기 좋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XR 기술을 정말 쓰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만한 게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네, 저기 질문 있으시답니다. 감사합니다. 어, 되게 고민이 많은 주제고요. 저희도 역시 질문 퀄리티가 이거 사실 브랜드 마케터 분들 대상으로 하면 질문이 다음 기기는 언제 나오나요? 이런 거 좀 물어보시거든요. 확실히 질문이 다르네요. 사실 저는 HMD 디바이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두 손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손이 자유롭다라는 특징을 버리는 게 컨트롤러라고 생각해요. 근데 컨트롤러도 당연히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맞고, 다만, 네, 저는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건 장기적으로는 아마, 선호하지 않는 UX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애플 비전 프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UX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흔히 애플 비전 프로 저는 되게 처음 씌워드리는 사람이에요. 항상. 모두에게 애플 비전 프로를 처음 씌워드리는 사람인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못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분명히 여기 봤는데요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포인트가 또 일로 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네. 근데 아마 애플사에서는 편하게 누워서, 이제 그게 가이드잖아요. 편하게 누워서 손가락을 찝으시는 게 이제 주요 UX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편하게 자기 눈동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에서 쓰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그게 아주 주요한 UX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핸드 트래킹 정도만 제외하고 아마 아이 트래킹 정도는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더 잘 아시겠지만, 어, 애플에서 무언가 제품을 내놓을 때 프로라는 이름이 먼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프로라는 네임이 먼저 나온 일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애플에서 MR 시장을 조금 선점하려고 무리를 한 것 같아요.
애플 비전 프로를 먼저 낸 건 무리를 한 게 있고, 거기에 숨겨진 뜻을 좀 유추해보자면, 야, 우리 여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너네가 원하는 거 뭔지 한번 보자.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이즈도 여러 개 내보고, 정말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뭐 4K, 뭐 카메라 12개 달아놓고 이런 거 다 넣어보고, 사람들이 데이터를 확인할 거잖아요. 데이터 보고, 아, 그러면은 이거 줄여 해가지고, 한 1, 2년 안에 그냥 애플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애플 비전 SE, 애플 비전 라이트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그 시점에서 아마 아이 트래킹이 옵션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먼저 좀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저는 이게 지금 최적화된 UX라고 생각하진, 뭐 아이디어는 더 많이 나오겠지만 최적화된 UX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두 손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UX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XR 업계로, 저는 사실 XR 업계로 뛰어든 사람은 아니고요. 기술 콘텐츠 업계로 뛰어든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콘텐츠 업계로 뛰어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그러면 XR 콘텐츠는 XR만 들어가야 되나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XR 콘텐츠 시장을 가장 크게 만들어줄 기술이 최근에 이제 AI이죠. AI로 모두가 디자이너가 되고, 모두가 개발자가 되고, 모두가 기획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XR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거든요. 콘텐츠가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기술 콘텐츠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고 쪽 일을 했었어요. 광고 쪽 일을 했던 이유도, 사람들이 내가 만든 무언가를 보고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뭐, 당연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사명 아닌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요. 이 TV 또는 모바일 광고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또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없는 콘텐츠가 과연 콘텐츠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술 콘텐츠 쪽 또는 이 상호작용하는 콘텐츠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랙티브한 콘텐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효용을 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이 많아요.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검은 옷 입으신 분. 뒤쪽 검은 옷 입으신 분. 음, 네, 실제 지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면 무조건 그 트래커를 심어놔요. 이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트래커를 심어 놓는데, 첫 번째로는 트래커 심는 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 애플이 정보를 제공을 안 해줘요. 네, 애플이 정보를 제공 안 해주고, 이 부분은 애플 비전 프로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보를 제공 안 해주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표를 트래킹하기에는 콘텐츠를 쓰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만 대 정도 팔렸다고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비전 프로 스토어를 이 노출수,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 비전 프로 스토어의 메인에 저희가 만든 앱이 이제 추천 앱으로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과연 일간, 노출이 몇 회가 찍히나. 왜냐면 들어오자마자 저희 콘텐츠를 봐야 되니까. 몇 회나 찍히나 봤을 때, 그걸 기준으로 추산을 했을 때, 실제 애플 비전 프로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즐기는 분들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 10,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지표를 트랙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너무 영업하는 것 같아서 사실 장표를 뺐는데, 브랜드 쪽에 제안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해서 아까 구찌 에잇이 있죠. 브랜드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이 콘텐츠를 이 혼합 현실화 시킨 콘텐츠로 해서, 사용자들이 뭐 제품 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먼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은 MR 커머스 쪽을 좀 그 다음 건드립니다.
MR 커머스라고 하면 아까 그 롤렉스 예시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요거, 요 오른쪽 이렇게 보면 이 정교함을 보여줘야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 MR 환경에서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시계를 손에 You 차볼 수도 can't screen 있어요. record. 네, 손에 차볼 수도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완전히 이제 앱화되어 있는 브랜드 앱을 제안을 합니다. 네, 브랜드 앱으로 제안을 해서 지금 이 MR 시장에 앱을 선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기기가 보급이 됐을 때 이 앱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라는 단계에 와 있고요.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제가 귀찮을 거예요. 네, 지금 뭐 한두 번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월에 한두 번씩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는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디 행사장 가면 저희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뭐 치킨 닭다리 하나 드려요 이런 거 하잖아요. 오다가 이제 맥도날드도 봤는데 거기도 비슷한 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근데 애플 비전 프로 내에서 이 애플 비전 스토어 내에서 어, 초기에 다운로드 받을 앱이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먼저 이 사용자들을 어, 데리고 오자라는 부분으로 좀 제안을 하는 편입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네. 그리고 또 앞에 두 분 계셨거든요. 궁금하신 분. 4분 남았어요. 제가 2분씩 쪼개겠습니다. 너무 긴데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죄송해요. 명확히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왜 XR이 온라인에 오프라인화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음, 어, 말씀하신 그 온라인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온라인이 이 단절된 VR 메타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단절된 메타버스와 만약에 이제 뒤에 말씀하신 XR이 그 현실과 정말 융합해서 쓰여질 수 있는 이 혼합현실 또는 증강현실 차원의 그 두 개를 비교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네, 음, 네.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XR과 VR의 차이는 뭐예요? 질문하신 분 생각하실 때?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VR에서는 어떤 식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아까 처음 여쭤본 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명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답변 드려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 왜요? 아니 전 좋아요. 그래요? 시간 많지 않네. 괜찮네. 아니 저는 답변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어 끝나고 그러면은 네 끝나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얘기해 보시죠. 네네. 또 있으셨는데 거기에? 음, 그러니까 손을 더 정교하게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자로는. 저는 손을 더 정교하게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진짜 웃긴 게, 손을 자유롭게 쓰라고 비전 프로에 이제 핸드 트래킹을 만들어 놨는데, 가상 키보드랑 가상 마우스를 쓰시더라고요. 네. 그거 만들어서 쓰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아니, 손이 자유로운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아니, 키보드랑 마우스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인데, 키보드랑 마우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비전 프로를 쓰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손으로 뭔가, 정교한 무언가를 하는 방향으로 보다는 비교적, 손을 그러면 어떻게 더 편하게 이 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거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는 이제 물론 이제 매직 마우스 같은 경우는 낮지만 이 손목 보호한다고 세로형으로 나온 마우스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우스의 형태가 완전 달라질 수 있는 방향이 더 빠르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네 네. 이 정교하게는 또 이게 아직까지는 좀 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끝인가요?